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탈리아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까 하고요. 그동안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메디치 가문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들려드렸던 보르자 가문의 알렉산데르 6세 교황과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피렌체를 완전히 지배했었던 괴승 사보나롤라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페라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났고요. 나름 집안은 좀 부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업이 의사였던 모양이에요. 의사가 되려고 했었는데 세상에 만연한 타락상 이런 것에 문제의식을 강하게 가졌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신의 글도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하면 바꿀까라고 고민하다가 이 사람은 수도사가 되기로 하죠. 그래서 이제 도메니코 수도회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의욕과 달리 현실은 잘 받쳐주지 않았죠. 왜냐하면은 정말 수도사가 돼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길은 뭘 해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는 설교 같은 걸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욕은 앞섰지만은 현실은 잘 받쳐지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건데요. 그래서 1481년에 처음 피렌체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산마르코 수도원에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의 노트가 남아있는 걸 보면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주지 않아 너무나 좌절감이 든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어땠냐 하면은 피렌체 사람들이 듣기에는 너무 북쪽 사투리를 썼던 거예요. 페라라 지역 말투가 너무 셌고 그 다음에 거칠고 탁한 목소리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짓이 너무 과격해서 일견 보기에 품위가 없어 보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점잖은 피렌체 사람들 보기에는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들게 했던 거죠. 그래서 1482년도에 피렌체 데뷔에서는 실패를 거두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평이 이랬어요. 그 사보나롤라라는 수도사는 닭 한 마리도 감동을 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좌절감을 얻은 후 자신의 이제 고향 지역이죠. 이제 이탈리아 북부를 돌아다니면서 그때부터 서서히 감을 잡기 시작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설교의 특징은 대단한 열정이에요. 정말 치열하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 열정에 감화된 사람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다시금 용기를 얻고서 피렌체에 말하자면 복귀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보나롤라는 로렌초 데 메디치의 상당한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산마르코 수도원에서 누구도 적대할 수 없는 강력한 지위를 부여해줬고요. 그런데 두 사람의 생각은 상당히 많이 달랐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자신을 신임해주는 로렌초가 살아있을 때에는 이 사보나롤라가 드러내놓고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로렌초 데 메디치 지도하에 르네상스라고 하는 게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 이 사보나롤라는 내심 강력한 불만을 갖고 있었죠. 사보나롤라는 금욕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고 종교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근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고대의 신화를 그린다든가 그런 자유로운 학문이 종교의 영역을 완전히 넘나들면서 이루어진다든가 피렌체의 이런 르네상스라는 분위기에 사보나롤라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사보나롤라는 자신의 열정에 도취해서 스스로 예언자를 자처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이러한 열렬함에 감동을 한 피렌체 젊은이들이 강력하게 호응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보나롤라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보나롤라는 로렌초 데 메디치가 갑자기 죽게 되는데 그 전후로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타락한 교회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독교를 다시 세우겠다. 이게 이 사람의 야심이에요. 세속적인 예술이라든가 르네상스는 상당히 불경한 거다, 이렇게 정의하죠. 그러면서 피렌체를 종교와 권력의 중심지로 다시 만들어내겠다, 그런 자신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산마르코 수도원입니다. 사보나롤라가 자신의 근거지로 사용했었던 곳이 바로 이곳이고요. 사보나롤라는 이곳에서 상당히 경건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산마르코 수도원에 가보시면은 사보나롤라가 지냈다는 그 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참 독실한 수도사였구나, 우리가 그런 것을 좀 짐작해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의 삶 자체가 많은 이들을 감복시켰다고 하죠. 젊은이들은 대단히 열광했고요. 현실적인 삶을 버리기까지 하면서 사보나롤라의 강력한 추종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그가 피렌체를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예언이 적중했다는 거예요. 사보나롤라의 설교 자체는 호불호가 좀 갈리는 면이 여전히 있었는데 예언자로 자리매김하게 되면서 민심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거든요. 사보나롤라가 했다는 예언들이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전염병이 올 것이다 라고 경고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흰옷을 입어야 된다. 흰옷을 입지 않으면 죽음의 병이 피렌체에 닥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아무리 권세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신의 대리인인 자신의 이야기를 따르지 않으면 차례차례 죽어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의 이런 예언이 있자마자 얼마 있다가 로렌초 데 메디치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덜컥한 거죠. 마지막 예언이 이게 결정적인데, 가위를 든 이발사처럼 신의 군대가 이탈리아를 휩쓸며 지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의 예언이 있고 나서 얼마 있다가 실제로 프랑스 군이 정말 가위를 든 이발사처럼 모든 걸 썰어버리면서 이탈리아 반도에 나타나죠. 여러분, 그래서 사보나롤라의 예언을 당시의 사람들이 안 믿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보나롤라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지점이 뭐냐면은 프랑스의 왕이죠. 샤를 8세가 이탈리아 침공에 있었던 이 사건입니다. 샤를 8세가 내건 기치도 이런 거죠. 타락한 이탈리아를 내가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시키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보나롤라라는 사람의 예언이 제대로 들어맞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피렌체의 대처가 좀 문제였죠. 당시에 로렌초 데 메디치가 죽은 뒤에 그의 장자죠. 피에로 데 메디치가 약관인 20살의 나이에 이 피렌체를 맡게 됐는데, 아버지와 달랐던 점은 뭐냐면은 아버지 로렌초는 할아버지죠. 코시모가 모든 기대를 로렌초에게 걸면서 어린 시절부터 혹독한 후계자 수업을 시켜준 거죠. 그런데 이 피에로 데 메디치는 아버지 로렌초에게서 후계자 수업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좀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요. 귀엽고 잘생겼대요. 그런데 생긴 거와는 달리 고집불통에다가 어린 나이에 권력을 갖게 되다 보니까 자만해서 아버지가 임명해줬던 여러 고문들이 있는데 이 고문들의 얘기를 전혀 듣지 않고 자기 맘대로 했다고 하죠. 그래서 정말 짧은 시간에 피렌체에 쌓아놨었던 메디치 가문의 공덕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나 급격하게 허물어버렸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신망을 좀 잃어버렸는데, 근데 이 무능했었던 이 피에로가 샤를 8세가 이끌고 오는 어마어마한 프랑스 대군을 맞이하고서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처음에는 이제 맞서겠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그 대군을 앞에 두고서 부랴부랴 항복을 선언했는데, 샤를 8세가 그래? 그 항복 조건으로 이런 게 있어? 라고 하면서 항복 조건을 내걸었는데 너무나 굴욕적인 그런 조건들이 담겨 있었던 거죠. 그래서 피렌체 시민들이 그 소문을 듣고 분개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피에로 데 메디치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광장 앞에서 피에로 데 메디치가 출근하는데 돌을 던지면서 물러나라 라고 하면서 시위를 벌인 거죠. 그래서 공포심에 사로잡힌 이 피에로 메디치가 그날 밤에 그냥 베네치아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이 하루 만에 메디치 가문이 지배하고 있었던 체계가 그냥 붕괴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피렌체는 권력의 공백 상태로 접어들게 돼 있어요. 그때 나선 사람이 사보나롤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보나롤라가 프랑스 왕이죠. 샤를 8세를 찾아가서 면담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이 샤를 8세하고談판을 했는데, 그때 대단히 신비롭고 대단히 열정적인 설교자와 이야기를 나누고서 샤를 8세가 상당히 감명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신심이 밀려올라온 거죠. 신심이 밀려와서 피렌체는 약탈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피렌체는 건드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겠다. 그러니까 나폴리로 가는 프랑스 군의 일정 부분 지원만 해준다면 피렌체는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샤를 8세와 더불어 사보나롤라가 함께 피렌체시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럴 때 피렌체 시민들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말하자면 이 이탈리아를 벌하러 온 신의 군대가 샤를 8세의 군대인데, 이 사보나롤라는 이 신의 군대를 잘 구슬렀죠. 그래서 신과 소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명확한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피렌체에서 그 누구도 사보나롤라의 이야기에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타락한 도시에 신의 군대가 와서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미 이탈리아 여러 도시들은 박살났죠. 그러다 보니까 사보나롤라의 예언이 실현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시민들은 사보나롤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피렌체 시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에 사보나롤라가 권력자의 자리에 올랐어요. 그러면서 이 사보나롤라는 피렌체를 신의 도시로 만드는 일에 착수합니다. 자신의 신념을 이제 실현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피렌체는 노아의 방주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이제 홍수가 이탈리아를 완전히 쓸어갈 텐데, 홍수에 쓸려갈 죄인을 구할 곳이 바로 어디예요? 피렌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피렌체를 장차 무엇으로 만들겠다라고 했냐면은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건설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래서 신의 축복을 받은 도시, 그러면서 우리는 더 부유해지고 더 강해질 것이며 온 세상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그런 도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야, 여러분, 이럴 때 요즘 유행하는 말로 가슴이 웅장해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시민들이 막 열렬히 막 환영했는데,
그 대신 이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 이제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보나롤라는 시민들이 옷차림이 너무 화려하다. 그러면서 옷을 입는 문제부터 여러 일상의 삶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간섭을 했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이 사보나롤라를 온 마음으로 따르는 젊은이들이 뭉쳤어요. 뭉쳐가지고 이들이 거리를 행진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길에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해코지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시민들도 어쩔 수 없이 이 사보나롤라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다가 사보나롤라가 도시를 완전히 뜯어고치게 됩니다. 그 시민들은 자신의 욕망이 억눌리는 그런 것들을 실감하게 되죠. 하지만 그 누구도 사보나롤라에게 대항하거나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 개혁 조치가 바뀌어 나가게 되는데 피렌체 시민들이 축제 같은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1년 중에 몇 번은 신나게 난장판으로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사보나롤라가 금지합니다. 그래서 그 행사들은 모두 경건한 종교 행사로 전환됐어요. 그러다가 1497년입니다. 이때 사보나롤라가 대단히 충격적인 그런 일을 하나 벌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동안 있었던 타락과 죄악을 불태우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허영의 소각이라고 하는 그런 행사를 했는데 이때 수많은 예술 작품들도 여기에 다 들려 나왔고요. 화려한 보석, 장신구, 그다음 여인들의 의상, 그다음 너무 아까운 게 피렌체에서 인문주의 운동을 하면서 열심히 모아뒀던 그런 귀한 서적들 이런 것들 모두가 불타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엄청난 불길이 말하자면은 피렌체 르네상스를 활활 태웠다라고 할 수 있어요. 사치품이라든가 인간의 허영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간 여러 물건들이 탄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이때 르네상스가 이룩했었던 정말 많은 여러 예술 작품들, 뭐 회화나 조각 이런 건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인문주의자들이 열심히 쌓아 올렸었던 그런 학문적인 업적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 불길 속에 활활 이렇게 타버렸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근본주의가 권력을 장악하게 될 때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확 불태우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 일들은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피렌체에서 이런 르네상스가 강력한 통제를 받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피렌체 르네상스를 일궜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 버티지 못하고 떠나야 했겠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도 망명을 떠났고 그 다음에 예술가들도 자신의 일거리를 찾아서 피렌체를 벗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피렌체 르네상스가 일단 막을 내리게 되죠. 그러면서 르네상스가 전체 이탈리아로 확산되게 된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피렌체가 한 수도승에 의해서 정말 다른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모든 도시에서도 놀라움과 함께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사건이었겠죠. 그런 과정에서 로마에서도 이 피렌체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이 사보나롤라는요, 자신이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로마 교회의 타락상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난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교황이었었던 알렉산데르 6세로서는 이에 대항해서 무언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데르 6세 교황과 수도사 사보나롤라 간에 그야말로 목숨을 걸었다 할 정도의 정말 치열한 대결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